여러분은 스초생을 드셔보신 적 있나요? 아마 직접 드셔보진 않았더라도 스초생이라는 메뉴를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디저트 먹으러 가는 카페로 유명했던 투썸플레이스. 프랜차이즈임에도 음료보다 케이크로 더 유명해졌고 한때는 웬만한 제과 브랜드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투썸플레이스가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몰락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산 프랜차이즈 카페 중 스타벅스의 유일한 대항마로 불렸던 투썸플레이스가 지금은 왜 위기설까지 돌고 있을까요? 투썸플레이스는 2002년 서울 신촌에 1호점을 내며 프랜차이즈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만 해도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카페 시장이 성장하던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투썸플레이스는 초기만 해도 명확한 정체성이 없어 카페벤의 엔젤리너스 커피에 밀리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런 투썸플레이스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건 2010년 중반 출시한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덕분이었습니다. 스초생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이 케이크는 투썸을 다른 카페와 차별화시키는 대표 메뉴가 되었죠. 투썸플레이스는 이후로도 아이스박스와 티라미슈 등 다양한 디저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브랜드를 키워나갔습니다. 실제로 2017년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 가치조사에서 투썸플레이스는 스타벅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갤럽의 2016년 외식 선호도 조사에서 2030 여성층이 가장 많이 언급한 디저트 카페 브랜드로 투썸플레이스가 꼽힐 정도였죠. 특히 인기 제품인 스초생은 누적 판매량 1200만 개를 넘어서며 카페 브랜드 역사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스초생의 성공에 너무 안주했던 걸까요? 투썸플레이스의 인기는 2020년 이후 서서히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서는 3년 연속 1위를 유지하던 투썸플레이스가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심지어 다음 해인 2024년 소비자 트렌드 조사에서도 이디야와 메가커피 같은 중저가 브랜드에게 밀리며 투썸플레이스는 6위까지 밀려났습니다. SNS에서의 소비자 반응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갔지만 요즘은 일부러 피한다는 의견이 등장했고 가격은 프리미엄인데 맛은 평범하다, 매장마다 퀄리티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케이크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 직원 응대나 매장 분위기에 대한 불만도 이제는 흔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투썸플레이스만의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이미지도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굳이 투썸 갈 이유가 없다. 메가커피나 이디야도 요즘 분위기 좋고 맛도 괜찮다는 말처럼 차별성이 사라졌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브랜드 인지도 하락을 넘어 소비자의 신뢰와 애정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이처럼 투썸플레이스의 브랜드 이미지가 이 정도로 하락하게 된 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스초생이 가져온 폭발적인 인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조각 케이크 하나가 10,000원에 달하는 가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가장 저렴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케이크 하나를 시키면 14,000원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홀 케이크를 구매한다면 40,000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국내 1인 외식비가 1회 평균 13,700원임을 감안하면 투썸에서 디저트를 즐기는 비용은 한 끼 식사보다 더 비싼 셈입니다. 투썸플레이스 측은 환율 상승과 기상이변 등으로 원재료 가격이 폭등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사보다 비싼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 와중에 일명 부직포 케이크 사태가 터지며 투썸플레이스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올해 초 발렌타인데이를 겨냥해 출시한 피스타치오 딸기무스 케이크는 홍보 이미지상에는 마치 빨간 하트 모양의 크림이나 초콜릿 등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테두리 부분이 먹을 수 없는 부직포라는 후기가 이어지며 기만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지난 5월에 출시한 화이트 플라워 케이크도 광고 이미지랑 달리 실제로는 식용이 아닌 장식물로 구성되며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인기 먹방 유튜버가 해당 제품을 실시간으로 리뷰하며 소비자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은 단순히 제품 하나 때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 운영 구조 자체의 변화였는데요. 2019년 CJ그룹은 투썸플레이스를 사모펀드에 매각했습니다. 이때부터 투썸은 브랜드가 아닌 투자 자산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죠. 사모펀드는 본질적으로 기업을 키워서 비싸게 되파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고객 충성도나 브랜드 가치보다 단기적 실적과 수익률을 우선시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변화는 곧바로 현장 전략의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를 올리는 대신 판매가를 높이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 가격은 단계적으로 인상됐고 비용 절감을 위해 재료 조정과 운영 효율화도 빠르게 진행됐죠. 앞서 말씀드린 부직포 케이크 사태도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 면에서는 분명 효과가 있었죠. 지난해 투썸플레이스의 매출은 5,200억을 돌파하며 업계 최상위를 기록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성장 뒤에는 점주와 소비자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점주들과 소비자 간 갈등의 결정타는 바로 기프티콘 논란이었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2023년 온라인을 통해 기프티콘을 구매하면 일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미 기프티콘을 구매했음에도 차액을 따로 결제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할인 금액을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런 프로모션은 브랜드 본사가 마케팅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투썸플레이스는 할인분을 본사가 아닌 가맹점이 부담하게 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 실제 매장에서의 손해를 감당할 수 없던 일부 가맹점주들은 할인된 만큼 현장에서 추가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할인받고 산 기프티콘인데 왜 또 돈을 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혼란과 불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태는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기프티콘 사기 아니냐, 점주는 피해자고 소비자는 봉이다 같은 반응이 확산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조차 투썸의 브랜드 신뢰에 금갔다는 표현까지 쓰며 소비자 피해와 점주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경험들은 소비자가 투썸플레이스를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프리미엄 정책을 내세우려 했지만 이 역시 프리미엄이라고 하기에는 상품의 퀄리티가 높지 않고 프랜차이즈에 기대하는 서비스나 품질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투썸플레이스가 성장하는 동안 경쟁 브랜드들은 가성비와 접근성을 무기로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넓혀갔습니다. 저가 커피의 대표 주자인 메가커피는 투썸플레이스보다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저당 디저트를 선보이거나 인기 도넛 브랜드인 노티드와 콜라보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디야도 인기 웹툰이나 게임과 협업한 상품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논란과 이탈 조짐을 감지한 투썸플레이스도 최근 들어 이미지 회복과 브랜드 쇄신을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메뉴 개편과 신제품 출시인데요. 기존 프리미엄 케이크 라인을 보완하고 저당 디저트나 계절 한정 음료를 통해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선보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브랜드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박 주스나 계절 과일인 멜론을 활용한 제품들을 출시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과거 프랜차이즈 이미지보다 감성적인 공간으로 MZ세대를 겨냥한 브랜딩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죠.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강화하고 앱 사용자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옴니채널 경쟁력도 다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복 시도에도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변화를 단순한 위기 모면용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투썸플레이스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디저트계의 대표로 불리던 투썸플레이스, 스초생 하나로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수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던 그 시절처럼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